자, 순시각이 오전 10시 38분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아침에 주가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승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가 대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2385로 시작했는데 좀 위로 올라갔을 때는 2388, 그리고 지금은 2334, 약간 조금 위에서는 좀 밀리고 있죠. 뭐 이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위에서 5일평소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5일평소에 약간 저항을 받고 있다. 그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장주에는 777, 지금은 776. 어쨌든 뭐 여전히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주가가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 증시의 반등이죠. 미 증시 한번 보시죠. 미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다우가 1.4, 나삭은 한 2% 이상 올라왔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제 왜 뜨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게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한번 잠깐 보시죠. 얘를 보면은 요 밑에 녹색선 라인, 다행히 이 녹색선 라인이 하향이 아니죠. 여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60일 전의 주가거든요. 얘가 지금 빨간 박스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녹색선의 길이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령 여기를 살짝 깨고 내갔어도 얘가 다시 60선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 이번에 20일 전의 주가를 보세요. 20일 전의 주가를 보면 빠져나간 주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높죠. 그 얘기는 이 20선의 길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물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얘가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이 선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얘가 주가가 들어주는 건 좋은데 아직은 반등의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왜 올라갔니? 그럴 때 첫 번째 원인은 역시 미국 증시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주려면은 두 가지 꼴을 봐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오늘처럼 미국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환율이죠. 우리의 부담감은 바로 이 환율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환율을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은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뭐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환율이요. 그죠? 특히 요 밑으로 올라간 거, 이거 우리가 4대 급등조라고 그래요. 60선 쌍바닥에 2선 쌍바닥, 요걸 잘 기억하시오. 요거는 모든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요. 고점을 칠 때 이렇게 뒤집어져요. 60 쌍봉에 20 쌍봉. 하나 마침 딱 보니까 옆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고점에서 어떻게 꺾어지나 보세요. 보이세요? 녹색 선이 쌍봉에 2선이 쌍봉인 게 4대 급락주죠. 그죠? 요걸 뒤집어 놔 볼게요. 어때요? 6선 쌍바닥에 2선 쌍바닥이죠. 그래프가 뭐랑 똑같으냐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요거요. 뒤집어 놓을게요. 환율 그래프는 똑같죠. 그죠? 요걸 4대 급등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가 주가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가다가 오늘 얘가 또 마침 약간 눌러주니까 우리도 뭐 그거 빌며 삼아서 주가가 위로 반동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얘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은 우리가 진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진바닥은 요 밑에 흘러가는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 우리가 이걸 21선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선. 이게 이렇게 쌍바닥을 주면서 올라갔을 때 요 위에 이렇게 캔들이 올라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바닥, 진짜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얘가 여기 올라타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얘가 올라타면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코스는 여기에요. 이거 이제 미리 한 발 앞서서 살짝 설명하면은 다시 꺾어지면서 하락 갈미가 나올지 아니 위로 롱의 패턴으로 갈지 요건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지금 얘가 본격적으로 나 이제 다시 상승 기조야. 나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그럴 때는 요 위에 올라타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쪽이고요.
오늘 지금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아직은 그런 모습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주가 흐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제가 방송하는 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거기가 지금 시간이 10시, 그러니까 오전 10시 45분 정도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밤 9시 45분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지금 어떻게 나나 궁금하기도 한데,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아직은 20선 위에 올라타진 않죠. 아직 얘가 20선 위에 올라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진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 오늘 왜 올라가니? 미국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고요. 또는 얘가 좀 많이 빠져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빠져내려간 것에 따라서 오늘 반동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주가가 위로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적인 여건이 바뀌어졌는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러면 좀 주변적인 여건이 바꿔졌나?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이 이렇게 위로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졌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이제 꾸준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또 앞으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웰 쇼크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멘트가 장난이 아니었죠, 진짜. 특히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가 2%가 되기 전까지 목표로 했던 2%가 되기 전까지 금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그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뀌어졌나 할 때는 아직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9월에도 긴축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0.75 결국은 75bp 이번에도 올릴 수 없다. 이러면 이거는 세 번째고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롬 파웰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했지만 패드가 아직까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있죠? 인플레이션을 원래 목표치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다만 이제 요거 하나는 있어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너무 과도하게 긴축을 했을 때 잘못하면 불러올 위험 요인도 함께 감안하겠다. 요건 조금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요 맥점인데요.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올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중간에 고용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 들어올 때 그날은 매도를 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가오는 13일 이때 CPI는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번 제가 CPI를 볼 때 딱 하나만 본다면 그건 유가다라는 말씀드렸죠. 유가 한번 보세요. 와, 그죠? 중간값이 내려오는 거 분명하죠. 그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달 보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누가 봐도 확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전달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그러면 지금 13일날 발표될 CPI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내려오겠죠. 특히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얘가 요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발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CPI도 이게 지금 10월 달에 발표될 텐데 얘도 낮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죠? 심할 거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경기 하락 사이클을 우리는 내려갈 때 18인데 얘는 13개월이거든요. 어쨌든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패드가 그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그 겉표지 색깔을
따라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하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초 이후에 경제 발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이런 그 평가. 요 하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높다. 물론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부분이 있고 상승률은 다만 어느 정도 완화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들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뭐 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요. 딴 거 없어요. 저 유가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휘발유 가격을 보시면 상큼밭대예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요건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뭐 공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원유 수요 증가가 이게 이제 대폭 이제 두루든다라는 요 부분 때문에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국 이전의 수준으로 아래로 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시 뭐 일단 뭐 가장 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인플레에 대한 이 부분들은 현재 미국에서 분위기는 꺾였다는 분위기가 완전해요. 근데 지금 제롬 파일이 내뱉은 말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섣불리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니까 금융 정책을 완화로 돌겠다면 이건 순간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쉽게 완화 쪽으로 돌 가능성은 작다라고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얘가 한번 보세요. 얘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게요. 보세요. 얘가 이제 5일 선을 치고 올라가려면은 보세요. 작은 거 2개. 요 빨간 게 쌍바닥을 줘야 되잖아요. 기초 분석상 우리가 진돗개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쪽도 잠깐 볼까요? 분봉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도 또다시 내려와야 돼요. 얘가. 일본이나 똑같아. 이거 외바닥이잖아요. 일본도 얘가 지금 왜 올라가다 왜 두드려 맞냐면은 우리가 얘가 역마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정석인데 아까 120 근처에 두드려 맞은 게 미국이 세력형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가 올라갈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는 올라갈 때 2가지를 타겟팅으로 한다.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요. 하나는 세력형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세력형에서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다가 얘도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 내려갈 때 이게 올라갈 때 골드일 때 그냥 못 가듯이 얘는 내려갈 때 중방 직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 어딘가는 얘는 다시 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13일 근처에 얘가 들어오면 물론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일정한 부분 유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약재지만 이게 주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 저것은 제법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을 주가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최소한 단타거리도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요. 여기 7월 달에 CPI 발표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CPI는 볼 필요 없이 요걸 발표하는 날 주가 봐인다면 얘는 완전한 진바닥의 그 바닥이든지 단기 바닥이든지 바닥이 될 수 있다. 심지어 CPI를 볼 필요 없다 해서 쫙 올라갔잖아요. 멋졌죠 이때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대신 올라갈 때 얘는 역마트에서 걸리니까 여기서 매도다 해서 여기서도 박수 한 받았고,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까지 항상 저희가 미리미리 예고드려요. 그래서 얘는 쭉 빠지면요 여긴 이 근처엔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선 근처에서 얘는 다시 두디맞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완전하게 진바닥으로 돌아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오늘 이후에는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얘가 아직은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갖기가, 즉 20선 위에 진바닥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아두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되도록이면 긴 매매는 조금 뭐 속된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조금 거시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여기 슈캠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적산면상이면 나중에 마이너스일 때 쏘시면 됩니다.
이제 요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일 때 보시면 되겠고요. 석경 AT 같은 경우도 요게 강세 현상 이후에 조정 줬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석경 AT도요. 이렇게 마이너스권 됐을 때 베팅 수가 좋죠. 이것도 마이너스 한 3%대 이내일 때 이런 종목군들은 밑에서 매수가 좋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아침 마이너스 있다가 올라가죠. 이런 명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미리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그러죠. 이런 것들은요.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을 때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정받다 올라가죠. 그렇죠. ISC도 이것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모양은 충분하게 괜찮아요. ENDD도 괜찮죠. 모양새가. 그렇죠. 강세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는 종목군단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디를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 여기 BH도 굉장히 강하네요.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실적주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뒤따르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지금의 장은 애당초 분에 이 장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이건 진 바닥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외바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마틴 조심하시고 그러는데 대신 얘가 역으로 내려갈 때 이 직전 저점은 주목하시면서 베팅을 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CPI라든지 또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 물론 맞지만 얘는 여기 직전 저점대 영역 근처에서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을 대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얘가 올라갈 때 예측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얘는 영마팀이 두는 게 맞아. 이렇게 외바닥이니까 중방이고 얘를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외봉의 중방의 240이 매수가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건 지금 저희 회원님들은 이건 너무나 쉬운 기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가 20이 이렇게 외봉으로 꺾어진 종목 있죠. 외봉의 중방을 떼어서 뜨는 이 기법이 이게 거의 108백중이거든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외바닥에 중방을 떼어서 둘 맞는 기법도 이게 108백중이에요. 영마틴 그랬던 이유가. 역으로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얘는 중방. 얘를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깨도 상관이 없어요. 어바웃 이 근처에서 얘는 떠야 돼요. 물론 얘가 여기서 뜰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긴 대응의 전략이기 때문에. 다만 얘가 나 이제 조정 다 끝나고 다시 날아가요. 그럴 때는 이 선 위에 바디 코스가 나와야 얘가 진짜입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저희 회원님용 방송인데 저희가 양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양매수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양매수는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양매수는 주가의 방향이요. 주가의 방향이 윈지 아래인지 알 수 없을 때 윈지 아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윈지 아래인지는 모르는데 급등이나 급락을 준다고 생각할 때 양매수를 하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무슨 일인지? 급등이나 급락을 줄 때 얘는 양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향을 아는 게 아니라 급등이나 급락을 겨냥해서 들어가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 이제 만결물 시세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위클리 들어갑니다. 몬슬리가 아니라 위클리 들어가야 돼요. 위클리를. 그러니까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얘가 몬슬리하고 위클리가 동시에 얘가 끝나버리거든요. 만약에 현재가 기준이라면 우리가 얼마짜리 들어가냐면 1컴마짜리 들어갑니다. 1.0 근처 내외 거.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 1컴마짜리 들어가려면은 얘는 얘가 그러니까 이쪽은 1.3 정도가 무려 얘가 이제 종가 무렵에 봐야 되겠죠. 종가 무렵에 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1.3 정도가 1컴마에 가장 가깝죠. 행사가가 312짜리네요. 얘가요. 그다음 이쪽은 1.0에 가까운 게 얼마짜리냐면 0.98짜리네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얘가 주가가 위아래 내가 방향을 안 맞춘다 하더라도 나는 좀 위로 올라간 쪽에다 비중을 두겠다면 콜은 312짜리 1.3짜리 들어가고요. 풋은 302짜리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주가가 나는 우리 연휴가 끝난 이후에 주가가 우리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콜 가격이 비싼 1.26, 312짜리와 302짜리 들어가는데 나는 풋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얘는 312짜리를 그대로 들어가되 이쪽은 얘보다 높은 1.6짜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폭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어도 얘가 우리가 단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일가는 35분부터 장 마감, 그러니까 35분, 3시 35분이에요. 3시 35분부터 3시 45분 사이, 그 10분 사이에 단일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으로 주문해야 돼요. 요 가격에 맞춰서 주문내는 게 아니라 무슨 인지 알아들으시죠? 얘가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거 더 설명하기 전에 내가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알아들을 때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어떤 양매수의 어떤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급등이나 급락을 주가 쳤을 때 항상 이때 설명해요. 뭐 잭슨 미팅 때 설명하든지 지금처럼 뭐 연휴 때 설명하든지 아니면 FMC에 갔을 때 설명하든지. 근데 이걸 몇 번 듣다 보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 지금 그림 그리기가 지금 이 기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있는 지금 여기 사용하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럼 내가 1.0, 1.0을 들어갔을 때 이게 이런 얘기예요. 1.1.0을 들어갔을 때 하나는 맥시멈 줄어들어봤자 빵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1.0에서 제일 줄어들어봤자 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가 올라갈 때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쉽게 하면 어느 주식 10,000원짜리를 샀어요.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그럼 내가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맥시멈 제로밖에 안 되잖아요. 얘가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시멈 톤이라는 것은 1.0에서 제로예요.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샀는데 얘는 20,000원 갈 수도 있고 30,000원 갈 수도 있고 뭐 50,000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양쪽에 10,000원, 10,000원짜리 샀으면 나는 본전이 20,000원인데 하나는 빵이 됐어도 하나가 50,000원 가면 합이 50,000원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죠? 이 합이, 그러니까 삼계철의 합이 플러스가 될 때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매매하신 분들은 모의 아시죠? 모의로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종이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얘가 얼마까지 가는지 써놓으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매매할 때는 어떻게 매매하시면 되냐면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넣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합이 플러스일 때 동시에 챙기고 나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방향성 매매를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얘가 합이 플러스 가면 좋은데 합이 플러스가 안 나올 때 할 때는 거기다가 방향을 타는 매매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께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앞에도 우리가 이걸 성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얘를 걸어놓은 다음에 잠자리 주무실 때 두 개 합보다 플러스인 가격에 내가 개수 여러 개 들어갔으면 일부는 내가 청산주문을 넣어놓고 주무셔도 돼요. 만약에 쉽게 해서 내가 1.0 샀으면 합이나 2,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2,보다 조금 위에서 넣는다. 그러면 얘가 청산됐다는 건 이미 본전은 내가 챙겨놓고 나머지 합이 얼마가 남던 그 남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 애가 주무실 때 내가 얘를 합이 그 플러스가 나오는 가격에서 일부 청산 전략을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얘 원래는 정통으로 배우는 코스가 있거든요. 얘를 근데 못 알아들어도 돼요. 지금 제가 이게 펜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기능이 제가 따를 때 방송할 때는 펜 그리기가 있잖아요. 글자 그리기.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미국에서 방송하는데 그 기능이 안 돼서 말만 하다 보니까 염중에서 근데 이제 이 앞에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저희 회원님용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알아듣는 분들은 이제 얘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래 정통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어도 얘를 몇 번씩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매수 플레이, 이렇게 우리가 연휴가 있거나 빅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는 양매수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양매수 플레이는 가격이 1, 가까울 때 들어간다. 뭐 지금 같으면 얘는 1.37, 1.5면 가격이 비슷하죠.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 걸 들어가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내가 약간 비교 위에 쓸 때는 원래는 대타 값을 갖고 얘를 조정합니다. 원래 내가 얘를 살 때 더 어느 쪽에다가 가중치를 주느냐 그럴 때는 대타 값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타 값 그러면 또 얘 설명해야 되잖아요. 대타 값 설명하려면 주사위 설명해야 되고, 엄마가 한 걸음 갈 때 아가가 몇 걸음 가느냐 또 이런 얘기 설명해야 되는데, 뭐 이게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또 새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단 가격 갖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것이 비싸느냐, 그걸 가지고 조금 가중치 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제가 토요일날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방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토요일날이 아시다시피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당겨서 금요일날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